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산 지 2년 조금 넘은 사티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도군에서 복무했는데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으로 이주했고 지금은 한국인으로 귀화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제가 인도군 의장대로 복무하던 시절 저와 제 친구들이 겪은 일과 저희를 도와준 한국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쪼록 제 사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듣고 싶습니다. 이제 사티아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태어나 의장대였던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 말라리아 때문에 목숨을 잃었기에 제가 본받을 만한 어른은 아버지가 유일했기 때문이죠. 또한 아버지는 파키스탄 의장대에 맞서는 인도 최고의 의장대원으로 활약했고 제 스스로도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과장된 몸짓 때문에 다소 우스울 수 있지만 파키스탄에게 지지 않는 인도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몸짓이죠.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대라는 것은 단순히 춤을 추며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빈틈없는 우리 군대의 위용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단 하나의 실수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뼛속 깊은 완벽주의 성향이 느껴지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의 교육을 답답하게 느끼지는 않았죠. 저도 완벽해야 한다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매번 상위권 성적을 놓치지 않았고 인도에선 정말 흔치 않은 여군을 지망했어요. 선생님들은 차라리 프로그래머나 변호사를 하지 왜 여군 장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어봤죠.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아버지를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의장대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자 의장대원이 되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치마와 달라붙는 제복을 입고 장군들 앞에서 사열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인도군의 위용을 높이는 안무를 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인도 장성들은 여군 의장대원들을 그런 곳에 보낼 생각이 없었죠. 절도 있는 동작과 과장된 몸짓이 특징이라는 이유로 남자 군인들만이 국경지대 의장대에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라가 원하는 역할에 저를 맞추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애국이라고 군인이라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이죠. 저는 아버지조차 제 편이 아니란 것을 알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결국 저는 여성 의장대로서 남자들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오랫동안 서 있는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 조국 인도에 대한 마음 때문에 억누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마음조차 사라지고 제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당시 한국군의 의장대가 인도에 방문해 실력을 서로 보여주고 지적하는 교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대원들로부터 상당히 우려가 많이 나왔어요. 그해 가장 더운 달이었던 8월의 행사를 열었던 데다가 지붕이 없는 대연병장에서 교류 행사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한국군의 의장대에서도 나온 의견이어서 인도군은 부랴부랴 조금이라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몇 개 설치했습니다. 참가하는 의장대 수에 한참 부족했지만 우리 측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였다고 자찬했었죠. 급하게 땜질 처방을 해봤자 얼마나 나아질 것이며 차라리 일정을 좀 미뤄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까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인도 고위 군부 관계자들은 절대 일정을 미룰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9월에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인도받을 예정이었고 자주포를 인도받을 때 한국군과의 교류 행사를 위해 양국 의장대가 미리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K9 자주포를 들여오는 것부터 인도에게 큰 이익이었지만 인도와 한국과의 제휴관계를 축하하는 자리가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어요. 상당한 강대국인 중국에게 위협받는 인도는 한국이라는 무기 생산 파트너에게 잘 보이는 것이 필수이죠. 더 이상 우리 의장대원들도 국익을 위해서 군말 없이 군 상층부의 주장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했어요. 다들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죠. 의장대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우리들도 군의관들이나 의무대원들이
적당한 조치를 생각해내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어요.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미리 더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던가. 그런데 인도 의무대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더군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생각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점점 행사 연습 날짜가 다가오자 우리들은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로를 챙겨주기로 말이죠. 심지어 대열이 무너지더라도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무대를 비롯해 동료였던 친구들도 돌발 상황이 벌어지자 아무런 조치도 해내지 못했어요. 저와 우리 의장대원들이 걱정했던 대로 연습 당일날 그 사건이 벌어졌죠. 아침부터 햇빛이 땅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더욱 최악이었던 것은 약간 습기를 머금고 있는 뜨뜻한 강풍이 불어오며 부실 시공한 지붕 몇 개를 날려버린 것이었어요. 그러자 지붕의 그늘 덕에 그나마 버티고 있던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다른 대원들보다 훨씬 빨리 쓰러져 버린 것은 어제 긴장 때문에 식사를 폭식하고 탈수 증세도 조금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주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 주변 동료들은 잘 견딜 줄 알았던 제가 쓰러지자 패닉에 빠졌고 인도 의무대는 쓰러진 인원이 나오자 쭈뼛쭈뼛 마지못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반면에 한국 의무대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계시던 한방군의관이 제 목숨을 구해주신 시술을 해주셨죠. 더위를 먹었기 때문에 일단 몸을 차게 하기 위해 물과 얼음을 가져다 줬고 체한 제 모습을 보고 손을 바로 침으로 땄습니다. 해롱해롱한 저를 서둘러 한국 측 치료실로 데려간 한국 의무대는 저를 끝까지 케어해 주었어요. 인도 군인인 저를 인도군이 아닌 한국군이 치료해 주다니 정말 많은 의장대원들이 황당해했습니다. 컨디션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저도 당연 잘못이 있지만 인도라는 나라와 인도군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기가 싫어지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지,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상황을 생각해놓고 움직이는지,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통보했어요. 내일자로 의가사 전역하고 인도에는 다신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운이 없었던 하루 때문에 당신과 이 나라를 등 뒤로 돌리겠다는 것은 그저 제 이기심이라고 일갈했어요. 그러나 제가 느꼈던 무력감과 부끄러움은 단 하루 정도가 아니었죠. 며칠을 불만을 표했지만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았던 몇 주 동안이었습니다. 또한 인도군 고위 장성들은 인도군의 정신력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쓰러진 사람을 위해 그 어떤 대응책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를 제가 지키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제게 정말 감사한 나라예요. 저는 저를 구해주신 한국의 군의관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이 될 결심까지 할 수 있었죠. 귀화하기 위해 1년이 넘게 준비했고 지금은 당당하게 한국인이 되어 취직도 하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만나고 있어요. 사티아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이 느낀 첫 번째 조국 인도에 대한 실망감과 자신이 속했던 조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가슴에 다가온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왈칵팀은 사티아님이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